짝짝짝. 네, 심내혈관병이라 해서 사람 몸속에 혈관이 망가져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 소화가 잘 됐더라도 그 영양이 세포에 구석구석하지 않아서 세포가 영양실조로 세포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해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병이 오면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망가져서 죽었다. 그러면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 세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세요?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1번 고지혈증, 2번 고혈압, 3번 고혈당. 이 세 가지가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아주 큰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있나 보다. 약 먹으면 혈압이 조절되겠지. 하지만 혈압이 생기면서 약을 먹어도 혈관이 망가진다. 두 번째, 당뇨가 생기면 당뇨 걸려서 처음에는 좀 무서워요. 근데 당뇨약 한 1년, 2년 잡수시면 이제 무서움증도 없어져. 안 죽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뇨가 걸려서 당뇨약을 드셔도 혈관이 망가진대요. 어떻게 망가질까요? 어머님들 물이 두 개가 있어, 물이. 근데 일반 물은 빨대를 딱 꼽아서 쪽 빨면 물이 쪽 빨려요. 근데 꿀이 담아져 있어, 꿀. 꿀이 담아진 그 물에다가 빨대를 꼽아서 쪽 빨면 빨려요, 안 빨려요? 그것도 빨대도 좀 두꺼운 것도 잘 안 빨리지만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로 가느다란 빨대로 빨면 빨리겠어, 안 빨리겠어? 안 빨리겠지. 근데 실제로 당뇨가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한 꿀 같은 피. 그런데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새끼손가락처럼 굵은 혈관도 있고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요. 그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 그리고 위장 속에 미세혈관인데 그런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라.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도 영양을 빨아당기지를 못해. 그리고 영양을 빨아당겼어도 그 혈관을 타고 피가 가야 되는데 혈관이 너무 가늘고 또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피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세 번째,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 덩어리가 조금 있어야 피가 미끌미끌해갖고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이. 그러면 이제 또 혈관이 망가져. 근데 엄마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 걱정이요? 약국에 뭐 허벌나게 약이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고지혈증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고지혈증 약이래요. 근데 엄마들은 고지혈증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터지거나 어떤 또 다른 이상한 병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안 먹어 지금 당장 안 먹어도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안 먹으려면 1번 죽어버린다. 2번 운동한다. 몇 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약 하나는 굉장히 쉽게 건강관리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은 고지혈증으로 안심이 되겠지만은 혈관 속에 혈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거나 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쩡한 나무에 도끼질하는 것처럼 혈관이 고장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고지혈증으로 혈압으로 잘못된 사람보다는 고지혈증 약, 혈압약, 당뇨약을 10년, 20년 드신 분들이 약 안 먹은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대요. 그리고 또 치매 말고 또 무서운 병이 뭐가 있어요? 네? 심장마비 같은 거. 심장마비가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심장마비가 더 걸려. 처음부터 약 안 먹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사람 없어요?
원래 나는 그 약을 10년 먹으면 심장마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약을 10년, 20년 먹었는데도 심장마비 오더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약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걱정이 돼갖고 약을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걱정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돼. 그리고 햇빛을 봐야 돼. 그리고 어머님들이 음식을 먹어도 느린 음식, 진짜 배기 음식, 음식도 가짜 음식이 있고 빠른 음식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은 빠른 음식, 빵 같은 거나 라면 같은 거나 국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방부제가 들어있죠. 방부제 하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방부제를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이 있어서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암이 안 걸려도 발암물질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파서 고생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재미있게 못 살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치는 음식, 그리고 음식 먹어도 좀 느린 음식, 김치 같은 거나 된장이나 간장은 좀 느린 음식이죠. 그걸 발효 음식이다. 근데 발효 음식이 좋은 건 뭐예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미생물. 엄마들은 유산균이라고 배웠죠. 근데 유산균도요, 우리가 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유산균보다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 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100배가 좋아. 근데 그렇게 좋은 유산균이 집에가 있는데 또 그거 김치나 한 뻘떼기를 안 먹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산균이 좋다면 그거는 1년에 300만 원짜리 사 먹어. 이야, 나는 300만 원짜리 김치 담으면 3년은 먹겠다. 온 가족이. 그리고 100배가 좋아. 근데 그거는 안 사 먹고 왜? 약국에서 파는 유산균을 사 먹어. 왜? 안 사 먹으면 약국 아저씨가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발효식품, 그것이 이제 건강에 좋고 또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이 있죠. 어머님들 하루에 과일 하나만 드셔도요 1년, 2년, 3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3년, 5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물, 그 물에는 천연 소화제, 천연 해독제, 천연 어떤 진통제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먹어도 잘 살았어. 근데 먹었으면 더 잘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 주댕이가 원하는 음식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몸 공부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까 우리 형님 지사장님이 강의할 때도 밥 먹고 이빨 닦으면 좋다고 그래요. 이빨 닦고 밥 먹으면 좋대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5년 전만 해도 밥 먹기 전에 이빨 닦고 밥 먹어라. 이빨 닦고 밥 먹어라. 그래갖고 이빨 닦고 밥 먹었어요. 그 우리 강씨도 지금 애기들 키면서 야 이빨 닦고 밥 먹어라. 이빨 닦고 야 밥 먹고 이빨 닦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갖고 그냥 두드러 패갖고 이빨 팍팍 닦아갖고 밥 먹였어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다 공부해 보니까 입안에 침 있죠? 입안에 침이 천연 효소예요. 천연 치료제. 어머니 벌에 뿡 싸고 뺐어요? 벌 쐬면 침을 발라본 가렵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한데 그냥 뜩뜩 긁어. 그러면 거기가 그냥 그 피부가 다 상해. 또 긁어. 그런데 실제로 거기다가 침을 발라보면 가벼움증 없어져 버려. 그러면 옆에서 다 더럽게 뭔 침 바를까? 근데 침 바르면 나섭니다요. 왜? 그 침이 천연 치료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침을 어쩔 수 없이 뱉어야 될 일이 있으면 가르치면 뱉지만은 시작할 데 없이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천연 소화제고. 아시겠죠? 예, 그걸 의학적으로는 천연 이제 생물 전환 물질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입에서 꼭꼭 씹어갖고 먹으면은 이 산화질소 올려
상추나 마늘, 양배추 같은 것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은 산화주스 올료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위장에서 한 번 더 오물해서 위장에서 위액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요. 근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장기. 아시죠? 예,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이 좋게 만들려면 장이 따뜻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거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산화질소를 공부하면서 미생물을 공부하면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따뜻하게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장 속의 미생물, 장 속의 유산균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 얼마만큼 건강에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이 20살 때는 계란을 하나 먹었는데 그 계란 하나 먹고 10리를 달려다녔는데 지금 장 속에 미생물이 많이 줄어들고 미생물이 약해서 미생물이 엄마들 나이 드신 것처럼 미생물이 노화가 되었고 이제는 통닭을 2마리 뜯어먹고 저 백두산의 호랭이 붕어를 7개 삶아 먹어도 여기 앉아갖고 있어도 기운이 없어갖고 죽겠다고.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해가 돼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장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따뜻한 건 기본이고 깨끗한 건 기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뱃속에 뭐가? 미생물. 이것이 생물 전환 물질 산화질소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발효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발효 음식 첫 번째 김치, 두 번째 된장, 세 번째 간장 같은 거.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발효 음식은 아니지만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 중에 뭐예요? 사과 같은 과일. 과일 속에 들어있는 물, 야채 속에 들어있는 물 자체가 천연 소화제고, 천연 해독제고, 천연 진통제고, 천연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천연수 박사님 공부해서 이걸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시켜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인데, 예, 우리가 한약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근데 왜 한약은 좋냐? 한약 속에는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한 것이 약성이 강한 거예요. 그 식물 속에 있는 독을 사람이 먹으면 약이 돼. 근데 사람이 몸이 건강할 때는 뱃속에서 소화시켜 약을 잘 만들어. 지 혼자 뱃속에서 발효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발효를 잘 시키는 공장은 내 뱃속이에요. 옆집 아저씨 뱃속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효를 가장 잘 시키는 공장은 어디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근데 20살 때는 기가 막히게 발효시켰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발효가 안 돼. 이거를 대사라고 해요. 대사산물. 근데 세계 최초로 천연수 박사님이 마늘이나 상추나 양배추 천연물질을 우리 사람 몸에 어떤 걸 모방을 해서 큰 발효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80톤짜리 발효 탱크 그리고 최고 큰 것은 130톤짜리 발효 탱크가 6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발효 탱크 하나가 1억 5천짜리인데 거기에 발효 탱크에다가 마늘을 다 5톤 10톤을 넣고 4개월 동안 설탕 하나 치지 않고 소금 하나 치지 않고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티리스 균 사람 뱃속의 균 중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준 균 그런 균을 다 하나 찾아냈어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그걸 균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발효시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마늘을 4개월 동안. 그러면 발효시키면서 글루타치온이라고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천천히 늙게 만들고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왜? 나를 안 죽이려고 사람을 더 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기를 삐랭삐랭대고 술 처먹으면 간에서 에라이 뭔들 같은 놈 내가 안 만들란다 그래갖고 글루타치온이 안 만들어서 빨리 뒤져버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성기를 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술 많이 잡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술 말고 성기를 안 내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그렇게 처먹으니까 좋냐? 아시겠어요? 그러면 글루타치 안 맞아 잘 안 만들어서 그 사람도 빨리 노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미생물이 보통 15일 살아요. 사람 뱃속에 미생물이 15일 사는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오늘 태어난 미생물은 일주일 만에 뒤져버려. 그럼 미생물이 죽으면 나도 죽은다. 아시겠죠? 그러면 미생물을 잘 살려내려면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어야지. 왜 먹어야 되니까? 그걸 안 먹으면 엄마들이 몸이 안 아파. 몸이 안 아프면 여기를 안 와. 그리고 여기 안 오고 몸이 안 아프면 이제 나중에 진짜 배기 그 장이 좋은 산화질소를 한번 잡수세요 그러고 안 아프다고 도롭다고 안 사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은 밀가루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술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질도 내야 돼요? 안 돼요? 성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막 고장나. 그 어설프게 먹으면 돈을 안 쓰더라고. 몸이 많이 아파야 돈을 써.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요 이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과일을 먹는데 이 과일 중에서 질투를 가장 많이 하는 과일이 사과예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과일을 사과하고 다른 과일을 놔두면 그 과일이 다 독소를 만들어버려. 아시겠습니까? 질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혼자 따로 놔둬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떤 과일을 두 개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과일을요 우리가 제가 명절 때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가 과일 좀 한 번들에 갖고 와라. 쟁반 이만한데 배도 갖다가 사과도 귤도 갖다 이것저것 갖다 놓고 막 먹었어요. 근데 과일은 절대로 한 번에 두 가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거디야. 그렇게 해야지. 나는 요날 여태까지 세 개 먹어도 안 죽던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전주는 안 그런데 우리 해남사는 그렇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들 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저도 그 모을 때는 그렇게 처음 먹었어.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과일 한 가지 먹으면 왜 짜증한 거 그러지 마는데 엄마는 살려주려고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꼴뱅이 싫은 사람은 과일을 한꺼번에 7개 줘버려. 빨리 뒤져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산화질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화질소 대사체. 엄마들은 지금부터는 진짜 앞으로 3년, 5년, 10년 지나면 여기저기서 막 산화질소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디 행사장에서 산화질소 팔고 어디서 이것도 산화질소 저것도 산화질소. 우리나라는 뭐 따라하는 건 귀신이요. 금방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화질소 대사체. 따라서 합시다. 산화질소 대사체. 이 산화질소 대사체를 세계 최초로 천연수 박사님이 그걸 개발하고 그 특허를 받았어요. 미국서도 모방을 못하고 북한에서도 모방하면 안 되는. 아시겠죠? 오로지 전 세계 최초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천연수 박사님이 산화질소 대사체를 개발했는데 대사체가 뭐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사체는 뭐냐? 어머님들 만약에 어떤 주사제를 한번 맞으면 좋을까요? 먹은 것이 음식이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소고기 한 근이 효과가 좋을까요? 병원에 가서 알부민 주사 하나 맞은 거 효과 좋을까요? 엄매들이 이런다니까. 어머님들 지금 몸이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으면 소고기 3근 먹는 것보다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이 생긴 것 같지만 소고기 10근 먹은 것보다 병원에 가서 알부민 주사 하나 맞은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왜? 혈관을 통해서 바로 그냥 세포에 갖다 주니까 영양가를 하나도 허비를 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네. 어쩔까? 그거 어쩌겠어? 근데 두 번째, 우리 천연수 박사님 개발하는 산화질소 그 대사체는 물을 먹어도 노폐물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아무리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딸기 하나 먹었는데 그 딸기에도 똥이 만들어져. 노폐물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기를 먹으면 딸기 10개 먹으면 엄마들은 1개가 몸에 대고 9개는 다 버려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0개를 소화시킬 때 사람 몸에 오장육부가 일을 또 뒤지게 30분 동안 해야 돼. 아시겠어요? 밥을 한 그릇 먹으면 3시간 일을 해야 돼요. 고기를 한 그릇 먹으면 고기는 6시간에서 9시간 오장육부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이 산화질소란 물질 하나는 이거 딱 입에 먹잖아요. 그러면 입, 위장, 간, 소장, 대장, 오장육부가 일 하나도 안 해도 바로 혈관 빵 터져서 혈관이 들어다니면서 혈관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뚝뚝뚝 떨어지게 하고 혈관 속에 혈액을 깨끗이 정화시켜서 피를 혈당을 조절해주고 아시겠습니까? 모세혈관을 살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산화질소 폐사체예요. 똥이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엉뚱생뚱한 데 다니면서 엉뚱생뚱한 돈 안 쓰고 몸 안 망가지고 어머님들 건강식품도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도 오장육부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한 만큼 똥이 만들어져. 그런데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는 오장육부가 일하지 않고 오장육부가 일 다 해놓은 것 오장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큰 발효토끼에서 다 해놨어. 그리고 먹었어. 그럼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서 똥이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 찌꺼기가 하나도 안 만들어져. 야,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칠 줄 알았다 나는. 어머니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의사들, 과학자들은 천연수 박사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노벨천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의사들이 이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한 것이 위대한 발견이다. 만약에 항생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아시겠죠? 지구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 네바다 주립대학교에 가니까 전 세계 췌장암을 제일 잘 고치는 병원, 대학병원이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 병원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여기 오수에 사신 노승일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페니실린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이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인슐린 약, 당뇨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뇨약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1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절 사람 죽어버린대요. 반절. 1년 만에 반절 죽어버려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 노승일 교수님이 하는 말이 페니실린을 뛰어넘는 발견이 당뇨약이고 당뇨약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견이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단하죠?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저기 공장에 크게 이제 확장되니까 또 한번 놀러 오늘 해요. 예, 오늘 또 행복한 하루 토요일이니까 토실토실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